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27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미희 사무처장님과 함께 초대 손님 모시고 진행을 하는데요.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략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권력 감시하는 단체인데 요즘에 우리 사회에 또 중요한 권력 중에 하나가 거대 언론, 특히 족벌 언론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민원련과 함께 오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설립부터 불법 행위로 만들어진 MBN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왜 MBN이 불법 방송인가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설립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MBN 설립을 했을 당시 그 불법이었다는 점은 2020년 7월 24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요. 그동안 미디어 탈곡기를 통해서 첫째, 자본금이 없는데도 약 3천억 원의 최소 납입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마치 투자를 받은 것처럼 임직원의 명의로 556억 원대를 대출금을 납입을 했고, 둘째로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유죄 판결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 좀 법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방송법상 그 자본금을 3천억 이상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종편 승인 당시에 또 기존 법인들은 좀 더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MBN은 원래 그 기존에 있던 법인이기 때문에 3,950억의 자본금을 확충하겠다고 계획서를 냈고요. 그걸 전제로 이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3,950억을 하겠다고 해놓고 600억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차명으로, 임직원들 차명으로 실제로는 투자가 안 됐는데 투자된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그걸 또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분식회계를 했고 그렇게 허위로 만든 자료를 또 방통위에 제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18년에 이게 적발이 된 건데요. 적발돼서 이제 당연히 기소를 하면 지금 MBN 측도 분식회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는 건 당연한 거고 문제는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유죄 판결 난 게 전부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빼먹은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범죄 행위다. 분식회계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N 측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그 임직원 16명의로 그렇게 이제 차명으로 해서 주식을 이렇게 사서 투자한 것처럼 했는데 그 16명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16명도 모르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쓰였는지 몰랐다 이건가요? 김나래 활동가한테 서류를 받는 거예요. 신분증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김나래 활동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산 것처럼 자기네 주식을 산 것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예를 들면 16명이 알았어도 문제지만 만약 몰랐다면 또 사문서 위조나 여러 가지 또 범죄들이 더 있을 수 있죠. 그런 기막힌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검찰 단계에서 잘 안 밝혀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하승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이렇게 불법으로 탄생한 MBN이 어쨌거나 재승인 심사를 2번 또 받았죠. 2014년, 2017년 이렇게 받았는데 이때도 이 위법적인 설립을 감추기 위해서 꾸준하게 재무제표상의 내용을 숨기고 그렇게 허위로 작성을 하고 방통위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이것도 방송법상에서 걸릴 수 있는 문제인 거죠. 방송법상으로는 어쨌든 그 지분율 30%또 조항이 있거든요. 최소 자본금 3천억에다가 신문사가 방송사 종편을 하는 경우에는 30% 이상 그 신문사와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지분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방통위에서 그 청문회 할 때 나왔던 내용을 보면 그 30% 지분 조항, 제한 조항도 위반한. 왜냐하면은 차명으로 사실상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포함하면 30%가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은폐를 한 것이고 그리고 2014년, 2017년에 재승인 받을 때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방송법 위반 사실도 은폐를 했고 마찬가지로
분식 회계를 한 재무제표를 내서 사실은 점수를 매길 때 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그것도 다 이제 엉터리로 된 거죠, 결국에는. 또 뭐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나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네, 너무 쉽게 잘 설명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법리적으로 한다 그래서 나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아주 쏙쏙 이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오늘 하승수 대표님 이야기해 주신 거 이런 불법 행위들이 인정이 됐습니다. 2020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거를 보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그리고 류호길 MBN 공동대표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장대환 전 매경미디어그룹의 회장 아들인 장승준 공동대표는 벌금 1,500만 원, 그리고 MBN 법인은 벌금 2억 원. 근데 이게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가벼운 거죠.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이게 검찰에 봐주기 기소, 봐주기 심사가 뭐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봐주기 수사. 예, 그렇죠. 봐주기 수사에서 봐주기 기소를 한 건데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그 이유상 유호길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것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죠. 왜냐하면 아주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그것도 오랫동안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7년 이상을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처벌을 받은 건데 어쨌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건 너무 가벼운 거죠. 그리고 장승준 씨, 그 장대환 회장의 아들 같은 경우는 벌금을 받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장승준 씨는 그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를 안 했어요. 근데 장승준 씨는 대표이사였거든요. 대표이사 되기 전에는 경영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너의 아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이 분식회계를 몰랐다? 이건데 검찰이 기소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장승준 씨는 상법 위반이라는 아주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만 기소가 됐고 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표이사였고 그전에는 오너의 아들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기소에서 빠진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봐주기 기소가 아닌가 싶고 더 문제는 이제 장승준 씨의 아버지인 장대환 회장이 아예 오너잖아요. 아예 빠져 있죠. 이거는. 아예 빠졌죠. 기소 대상에서 아예 빠졌죠. 뭐 제가 보기로는 그분도 나 몰랐다. 분식회계 내용을 불법 행위 내용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금융감독원이 2018년 조사할 때 자기는 보고받고 알았다. 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18년까지 7년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이번에 행정처분 받는 전날 마지막 의견 진술에서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좀 믿기 힘든 주장 아닙니까? 네, 그럼요. 왜냐하면은 자본금이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6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그걸 또 임직원들 차명으로 회사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대출을 차명으로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그걸 오너가 몰랐다? 오너인 장대환 회장이 몰랐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다 했다. 그거는 뭐랄까. 그 회사가 그러면 그 회사가 이른바 엉터리인 거죠. 그죠? 오너도 모르게 밑에서. 예를 들면 조폭 조직원들 수십 명이 어디 가서 뭐 폭력을 휘둘렀는데 패싸움을 했는데 조폭 두목은 몰랐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찰이 조폭 사건 수사할 때도 조폭 밑에서는 우리가 했다라고 해도 조폭 두목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임을 묻죠. 어떻게든 두목이 시켰으니까 했을 거라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조폭 두목까지 해서 책임을 묻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상식인데 왜 MBN 사건에 있어서는 일종의 그 최종 책임자이자 최종 의사결정자이고 실제로는 일종의 그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사주라고 할 수 있는 장대환 회장은 몰랐다는 이유로 빼줬다는 게 그러니까 그 몰랐다라는 것도 사실은 본인의 진술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를 수가 없는 게 이사회 회의록 같은 데도 다 사인이 돼 있고 그렇죠. 서명이 돼 있고 서명이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영업 보고서나 이런 여러 서류들을 보더라도 장대환 회장이 그냥 명목상의 회장이 아니라 실질적 경영 상근하면서 경영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돼 있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 MBN이 종편을 승인 받느냐 안 받느냐는 회사로서는 엄청난 중요한 사안이었죠. 사활이 걸려 있는데 600억이 빵꾸가 났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불법으로라도 이걸 메꿔 넣는다. 이거를 회장이 몰랐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믿고 기소를 안 했다는 건 저는 이건 검찰이 뭔가 좀 심각한 유착 관계가 있지 않냐 의심을 할 충분히 수밖에 해볼 없다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도 그렇게 봐주기 기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도 검찰 수사와 별도로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검찰이 기관 고발을 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도 이거 조사해라. 이렇게 해서 자체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조차도 지금 지속적으로 장대한 회장이 나는 몰랐다라는 말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나 다른 방편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렇죠. 그것도 사실 적극적 조사를 좀 해서 그게 몰랐다라는 게 지금 아무도 이게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장대한 회장이 빠졌다는 것도 문제고 장승준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그 승인받고 재승인 받을 때 이렇게 허위 자료를 내서 승인 재승인을 받으면 그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거든요. 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하고 이런 거를 방해했다. 업무 방해를 했다. 위계. 그러니까 이름 사기쳤다. 그렇죠? 위계가 쉽게 말해서 사기쳤다. 어려운 말인데 사기쳤다. 허가나 승인 같은 걸 사기쳐서 받으면 그걸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한자라 쓰면 어려운데요. 어쨌든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검찰이 기소를 안 했고, 저희가 10월 20일 날 우리 이제 하승수 대표님 저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이렇게 이제 저희가 고발을 검찰에 했잖아요. 그날 고발장 저희 그 접수하는 순간에 MBN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거기 보면 지금 검찰이 방송법 위반과 이 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자기네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다 똑같은 행위로 인해서 분식회계도 됐고 똑같은 목적으로 분식회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게 같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루어졌으면 작년 11월에 검찰이 기소할 때 이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자백도 하는 사건인데, 이거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같이 기소를 안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저는 참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 물론 민원련 항상 언론 개혁을 외쳐왔습니다만 이렇게 또 법리적인 해설을 덧붙이니까 더더욱 승인 취소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는데,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6개월 업무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승인 취소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게 자꾸 머릿속에 맴도네요. 그 정치적 고려를 안 했으면 무조건 승인 취소죠. 만약에 이게 그냥 MBN 같은 거대 언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영업 허가 같은 거 받잖아요. 뭐 우리 그냥 서민들도 뭐 무슨 사업하려면 영업 허가 같은 거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허위 자료 내서 영업 허가 받으면 바로 허가 취소예요. 그렇죠. 적발되면 형사처벌되고 바로 허가 취소 받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하는 뭐 그런 자영업이나 조그만 중소기업 하던 분들이 뭐 행정관청에 허가 받을 때 가짜 서류 내서 허가 받으면 바로 취소되거든요. 바로 취소되고 형사 고발되는데,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뭐 거대 언론이 했지만 이거 굉장히 악의적인 행위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다양한 범죄. 규모도 있는 지속적이고. 반복해서 해요. 너무 고의적이고. 그럼 이걸 승인 취소 안 한다는 건 방통위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승인 취소를 못 한다는 이야기밖에는. 그러니까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중대 범죄에도 승인 취소를 못 한다면, 그러면은 뭐 이제 방송사 허가나 승인받는 방송사가 어떤 범죄나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뭐 방송은 그러면 치해법권지대로 놔두는 거,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치해법권지대가 되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면 지금 방송법이 무엇에 필요할 것이며,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뭐 상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지키지 않는 방송사가 저렇게 버젓이 방송을 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유상 류호길 그 핵심 경영진인데, 이분들 그렇게 유죄
유죄로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도 MBN에서 대표를 하거나 또는 그 MBN 자회사의 대표를 맡았거나 이렇게 아직도 건재해요. 그러니까 아직 현재까지 진행 중인 분인가요? 이분들이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장대환 씨 아들 그렇죠. 장순주 씨도 행정처분 전날에야 네, 겨우 네. MBN 대표에서 물러났어요. 근데 그분은 유죄 판결 받고 MBN 대표 및 매일경제 부사장이었는데 오히려 승진시켜줬죠. 매일경제의 그렇죠. 사장 대표로. 근데 왜 MBN하고 매일경제가 중요하냐? 지금 MBN의 최대 주주가 매일경제예요. 네. 근데 그 최대 주주의 대표가 유승준이에요. 네. 유승준이래. 장승준. 장승준입니다. 네. 근데 이 장승준이 행정처분 앞두고 MBN만 대표에서 물러나고 사실상 MBN의 대표 최대 주주인 매경의 대표는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MBN에 대한 실질적 지배와 영향력은 그대로 있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장대환 이 회장 자기 7년간 몰랐다. 만약에 정말 몰랐다 쳐요. 그러면 경영을 제대로 안 한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주이자 CEO인데 이분 지금 매경 미디어 그룹 회장으로 아직도 그냥 본인이 건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MBN은 어떤 불법 행위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도 도대체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유죄를 그렇게 10여 년간 주도한 사람들은 오히려 승진하거나 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상황이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이런 방송사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있겠냐? 이 인사만 보더라도 이건 평가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거 다 니네 퇴진해라. 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 도덕적 책임 지고 사퇴해라 라고 해도 모자를 판인데. 네,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네. 방송국 갑자기 없애는 거 사회 타격이 너무 크다. 네? 시청자의 네? 시청자의 시청 권익 침해가 우려가 된다. 그리고 MBN 방송 노동자들의 미래가 우려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승인 취소가 아니라 6개월 업무 정지를 한 건데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른바 경감 조치의 근거를 그렇게 댔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6개월 업무 정지가 협력업체나 노동자들에게 더 타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매출이 발생 안 하니까 그럼 그동안 협력업체나 노동자들 지위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회사가 만약 6개월 동안 아예 영업을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회사의 어떤 경영 수지, 경영 상황이 매우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협력업체나 노동자들을 위해서 6개월 업무 정지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청자들 6개월 동안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들 위한 것도 아니고 뭐 6개월 업무 정지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승인 취소를 하면은 이게 뭐 방송이 없어지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방송법에 보면 승인 취소를 하더라도 1년 동안 방송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네. 연장하는 동안에 사업을 승계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사업을 승계해서 할 수 있도록 네. 방송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협력업체나 노동자들이나 시청자들 위한 거죠. 1년 동안 방송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고 그동안은 방송을 계속 하게 되면 시청자들, 노동자들, 협력업체 모두를 위한 것이고 방송도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방통위가 근거를 제시한 건 거꾸로죠. 6개월 동안 업무 정지를 하게 되면 방송사에 아마 적자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고 MBN에 그러면 왜냐면 고정 비용은 그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게 노동자들에 대한 무슨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고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어떤 굉장히 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방통위가 그 일종의 승인 취소를 안 하고 감경 깎아준 거죠. 깎아줘서 6개월 업무 정지한 거는 전혀 그 근거로 제시한 이야기들은 전혀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거고 그럼 6개월 업무 정지가 누구한테만 좋으냐? 지배주주인 매경한테만 좋은 거죠. 예. 매경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지배주주 위치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노동자들이나 협력업체에 피해를 입히더라도 자기들 지배주주 자리만 유지하면 된다. 이게 지금 MBN 측이 그 장대환 회장 측의 태도인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고 있고 그 말은 자기들이 그런 어떤 노동자들이나 협력업체나 회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들은 경영권을 유지하겠다. 지배주주 위치를 유지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장대환만을 위한 거지, 장대환 회장 네. 일가만을 위한 거지. 전혀 이거는 MBN이라는 뭐 노동자와 시청자를 위한 방편이 아니라. 방편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님 그 이번에 6개월 유예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전략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재승인 심사를 하고 예. 있어요. 근데 그 행정처분 당일날 바로 MBN이 방송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법적 네, 당국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행정처분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로 본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러면 바로 이어지는 재승인 심사에서 이게 그렇죠. 반영이 돼서 오히려 행정처분을 이번 6개월 정지한 것에 대해서 더 그거보다 이제 승인 취소나 이렇게 갈 확률이 있으니까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6개월 유예라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추이를 지켜보다가 재승인 심사에서 또 봐주기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내서 아예 그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을 중지시키는 정지를 시키는 방법. 네.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이 타임 스케줄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방통위가 이 행정처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혼란이 저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개월 유예한 다음에 또 업무 정지한다고 하지만 또 MBN은 또 법적 대응을 해서 그걸 또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그럼 MBN의 이 지위가 불안한 상태가 오래 가게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럼 노동자들이나 협력업체한테는 진짜 안 좋은 거죠. 차라리 승인 취소를 하고 네. 비록 거기에 대해서 MBN이 소송을 하더라도 네. 빨리 판결 소송을 진행해서 빨리 이거를 매듭을 짓고 그리고 확실하게 MBN 그 지배주주에게 사인을 줘서 당신들은 더 이상 방송 못한다. 그게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나 맞기 때문에 손떼기 빨리 만들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유예 기간 두고 6개월 업무 정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MBN 측은 아마 소송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뭐 고려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이게 상당히 장기화되는 거죠 사태가. 예. 제가 지금 정말 한숨을 안 쉬려고 노력하는데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근데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번 주부터 지금 MBN 재승인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행정처분에서는 그렇게 방통위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법과 상식대로만 제발 처분을 내려라라는 건데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그럼 저는 결과적으로 재승인 취소가 여기서라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재승인 안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이거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3년 동안 단계로 이제 재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재승인을 안 해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재승인을 안 해주고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정도는 방송 연장을 하게 하면 될 문제고 재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 지금 6개월 업무 정지된 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뭐 법적으로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재승인 안 해주는 게 지금이라도 제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빨리 있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지금 재승인 안 해줄 근거들은 너무나 많죠. 너무 많죠. 예.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신문 지분율 30% 그거 하나만 해도 재승인 안 해줄 텐데 유지하라 그랬는데 지금 본인들이 이번에 그 장대한 회장이 의견 진술할 때도 이게 자기네가 이렇게 좀 거액의 투자자를 모집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해소하려는데 해소 못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했어요. 실제 상황을. 법도 이거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만 해도 취소 사유는 분명하게 그러니까 승인 안 해줄 사유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보통 재승인할 때 뭐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점수를 매기는데요. 그 점수를 매기는 거의 전제는 뭐냐? 방송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렇죠. 최소 자본금 요건하고 지분 제한 요건은 지키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지금 MBN의 상태는 점수를 매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법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반했는데 지분 제한 요건이나 이런 걸 위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점수를 매길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자체로 재승인 안 해주는 게 이것도 법리상으로 너무 맞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이걸 제가 이렇게 막 굳이 길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종편 승인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는 그러니까 지금 MBN은 재승인 안 하는 거죠. MBN은 지금 시험장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다는 얘기신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정확하네요. 시험장에 들어올 자격조차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맞아요. 얘네한테 50점 줄 거냐 70점 그렇죠. 줄 거냐 이 그거 논의가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아유 너무 심하게. 네, 오늘 네. 이렇게 네. 우리 세금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님이 법리적으로 너무나도 알기 쉽고 명쾌하게 MBN의 범죄사 10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게 워낙 보도도 잘 되지 않고 너무 중요한 사안인데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하나 또 있어서 그것도 좀 덧붙여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방금 이야기 나눴던 그 핵심 인물인 장대환 회장. 장대환 회장이 이제 회장직에서 뭐 물러나겠다. 작년 MBN 19년 11월에 본인이 그렇게 의사를 밝혔는데 그때 퇴직금을 36억 원을 챙겼어요, 이분이. 36억 8천만 원인가요? 네. 그 정도를 챙겼는데 근데 또 이때 내용을 보니까 MBN이 약 450억 원의 누적 결손금으로 허덕이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장대환 회장이 이렇게 퇴직금을 36억 원 정도를 받아가는 것이 윤리적으로 좀 옳지 못하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네. 될 수 있는 상황 네. 아닌가요? 이게 이제 모순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대환 회장이 몰랐다고 했잖아요. 네. 분식회계나 이런 범죄 사실들을 네, 자기는 네. 몰랐다. 그럼 그 사람은 회사의 회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월급 받아가고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36억이나 받아간다. 그거는 이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임원 퇴직금,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이사나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자기가 했던 직무 수행하고 이렇게 비례관계라고 하죠. 이렇게 네. 일을 제대로 했을 때 퇴직금도 그럼요. 많이 받는 건데 장대환 회장 주장에 따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회사 경영에 대해서. 네, 네. 그런 사람에게 퇴직금을 줬다는 건 그거는 그게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지급을 할 때 뭐 이게 어떤 객관적인 뭐 자기들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규정이 있었다는 걸로 해서 면책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네, 저희가 배임으로 고발을 네. 했죠. 네, 이번에 최근에 이제 민생경제연구소하고 이제 우리 네. 민원련 네. 세금도둑 잡아라 다 같이 가서 네. 고발장 낼 때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배임으로 고발을 네, 했습니다. 배임으로 네. 고발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참 마음이 근데 이게 저희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요. 네, 이유는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언론들이 이거를 보도를 안 해요. 네. 그렇죠. 네, 네. 보도를 안 하고 사실 방통위 행정처분 난 날만 갑자기 뭐 방송 사상 초유의 네. 사태 네. 뭐 저는 좀 네. 기대했어요. 그날은 좀 보도가 나오길래 얼마나 MBN이 잘못을 했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며 승인 취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6개월 업무 정지라는 정말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건지 이제 보도가 되기를 바랬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상 초유의 사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또 이제 또 다시 잠잠해지고 그렇죠. 있단 뭐 말이죠. 방송 못 본다. 뭐 이렇게만 하고 사실 이제 MBC나 뭐 한겨레나 이런 정도에서 네. 잠깐 이거 문제를 살펴보다가 또 이제 후속 보도는 안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은 아니 사실 이제 MBN이 큰 방송사인 건 알았지만 그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뭔 네. 잘못을 이렇게 했길래 이렇게 난리야? 방송사를 문 닫게 할 정도로 뭐 그렇게 큰 죄를 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저희는 이게 민원연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알려오고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이게 이제 시민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이 실체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는 게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가 또 오늘 이 자리를 네, 마련을 했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방통위가 어떻게 할지 저희는 정말 이번만은 방통위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 정말 국민들이 이런 법과 정의 기준 제대로 지키라고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을 준 거인데 네.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해라. 이번에 네. 제대로 못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지속적으로 감시를 벌여 나갈 것이고요. 예. 네. 저도 그 언론 보도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 방통위가 밝힌 근거 뭐 네. 협력업체 뭐 노동자 시청자 네. 이런 이야기인데 오히려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업무 정지 같은 봐주기 처분이 아니라 네. 원칙대로 승인 취소를 하는 게 맞았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언론도 잘 짚질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방통위가 본인들이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시청자, 노동자, 협력업체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뭔지 생각한다면 저는 이번에 재승인은 진짜 안 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민원연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 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언론개혁 시민단체가 참 쉽지 않구나. 네. 네. 진짜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네, 저는 그 말을 꼭 덧붙이고 싶었던 게 이게 자꾸 보도 나오는 거 이제 물론 연애 뭐 이런 뉴스긴 하지만 뭐 나는 자연인이다 언제부터 못 보나 뭐 이런 자꾸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거를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이게 네. 이번에 MBN 봐주면 그 어떤 종편 채널A TV조선 진짜 절대 재승인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 큰 문제점을 좀 제발 많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보도도 나오고 좀 시민분들께서도 더 목소리를 높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승수 변호사님 오늘 모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눠봐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 정도로 네. 좀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저희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 다음 주에도 아마 계속해서 좀 MBN 소식을 전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방송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 저희 지금 목요일 촬영이거든요. 목요일 촬영이지만 저희 금요일 방송으로 나가요. 그래서 주말 다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